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조금 전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 전국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김건희 씨 기자회견 보신 분들도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김건희 씨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짧게 녹화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YTN 단독 보도로 불거졌고요. 지난 12월 14일 보도가 나온 지 약 2주 만에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박정하 우리 수석 부단장님, 이게 기자회견 언제 계획된 겁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속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중이었는데 예. 뭐 점심시간 지날 때까지도 사실은 잘 확인을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됐을 만큼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전격적이었습니다. 후보가 결정한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대국민 사과나 네.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루트로 계속 보고가 됐고 건의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후보와 김건희 씨의 결심 뭐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변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과 우리 박정하 부단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충분한 사과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다소 보시는 국민들에 따라서 그 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더 부족했다고 생각하실지는 뭐 며칠 여론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듯하고요. 네. 일단 오늘 뭐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본인의 그간 경력 부풀리기나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한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더 하셔서 예. 국민들 마음이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누그러질 때까지 해도 무방하다. 계속 해야 될 일이다. 어쨌든 국민들의 평가를 좀 겸허히 지켜볼야 되는 상황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간 윤석열 후보가 이 부인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뭐 개사과다 이러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는데도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 그것도 할지 말지 그리고 또 그 사과의 내용도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사과를 해서 사과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8일 만에 YTN 의혹 제기도 이제 18일 만에 그 사과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는지를 고백을 하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다렸을 것이고 아마 우리 국민들은 양 후보보다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 오늘 보면 본인의 말씀으로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느꼈냐면 사과보단 국민들에 대해서 동정을 사고 지지 호소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과는 남편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하는 사과로도 느껴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과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수원대 교수 그리고 안양대 교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됐는데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이제 관련 자료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료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단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는 네. 뭐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은 그동안 공방이 있었던 여러 건에 대해서 이제 다소 억울한 부분은 뭐 해명을 좀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좀 부풀리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이게 공적으로 처음 나온 자리잖아요. 네. 아마 기자들의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역시 뭐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본인이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여러 가지 내용이 예. 그동안의 경력 허위 뭐 부풀리기 내용이나 아니면 그동안 좀 늦은 사과나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얘기한 건이고 예. 특히나 최근에 뭐 전 저희 선대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 본인으로 인한 부분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뭐 남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뭐 얘기한 거라고 평가하고요.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공보석 부단장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선대위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설득을 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러 채널로 다양하게 얘기가 돼 왔던 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게 뭐 금년이라고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후보와 후보 가족이 전격적으로 결단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정인 선대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후보와 김건희 씨의 결심으로 오늘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 문안도 사과 문안도 보면은 사실은 뭐 선대위 내부에서 뭐 조력을 들이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후보와 후보 부인이 이제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문안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정리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뭐 영부인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있었던 민주당의 공세를 보면 예. 마치 굉장히 허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최순실 씨처럼 국정에 관여하고 뭐 이런 듯한 공격을 많이 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요. 네. 불가피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지 그 외에 뭐 국정에 관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과거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뭐 이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어떤 그동안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연상하면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여사님의 정치 참여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쭉 봤을 때 글쎄요 이거를 넘나드는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추하면서 공격하는 거는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귀양 대변인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언급 왜 나왔다고 보세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과 동일시되는 예. 뭐 이런 우려를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던가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예. 역대 그 대통령 부인께서 과거에 그 이순자 여사 이외에는 사실 부인으로서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지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도 별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국민들에게 어떤 의혹을 갖고 있으면 예. 그런 의혹도 깨끗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합격력에 대한 의혹 제기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예. 오늘 보면 저는 의혹 공방은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명 자료 된 거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예. 보면 반복된 해명 그대로입니다. 저 과장이냐 혹은 일부러 그 거짓을 한 거냐 또는 뭐 오기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면 다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의 잘못입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 문자의 오기였습니다. 다소 과장시켰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사실 피해가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볼 때 사실 당당하다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사과는 있었지만 큰 결단을 한 자리였겠지만 여전히 의혹 공방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경 대변인님. 얼마 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후보가 집권을 하면 부인 김건희 씨는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 이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이 왜 나온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면 김건희 씨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뭐 사실 동정어린 말투로 그리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과는 하지만 예. 뭐 한마디의 질의응답도 없고 결국은 어떤 사고가 있을까 봐서 피하는 모습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 씨가 가장 가까이 있었고 주변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감히 그분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여기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던 거 이게 역술과 좀 연관이 되고 예. 그 저 최순실 씨의 그 오복 주머니 네.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가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대통령의 부인 예.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주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비유한 거는 저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글쎄요 얼마나 국민들한테 다가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탄하고 네. 윤석열 후보를 지탄을 하더라도 예, 예. 저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은 참아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또 윤석열 후보의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명분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부인의 직접 대국민 사과가 어쩌면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저희는 뭐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지를 봐야 되고 저희는 뭐 지금 그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한 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모든 부분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기를 통해서 저는 뭐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선대위 내부에서 이런저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뭐 어쩌면 배우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린 이 견해 차이에서도 비롯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뭐 충분히 그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지를 거둬들은 부분들이 다시 돌아올 계기가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대선이 지금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주 매 순간순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복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김건희 씨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사과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네. 과연 할까? 과연 할까? 네, 과연 할까? 그리고 3시에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네네. 구체적인 어떤 의혹 공방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책 대결이 안 되고 포지티브한 경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현장성, 정책 능력, 업무 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싶은데 자꾸
그 네거티브 공세만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요. 네.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대했던 사과만큼 그 내용 면에서 충족되지 않아서 다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역시 이 아들 문제로 가족 리스크에 휘말렸는데요.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후보의 악재 속에 후보 지지율도 약간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후보 지지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8에서 35로, 윤석열 후보 36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늘 김건희 씨 대국민 기자회견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또 정치권의 큰 이슈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징역 22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상당히 전격적인 결정이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몰랐고 송영길 대표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에서도 좀 당황스러웠겠어요? 예, 뭐 공식적인 논의 과정이 있거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 그 참모들의 의견은 대통령께서 두루두루 좀 들으셨을 텐데 네네. 결국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홀로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안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촛불 시민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정무적 부담도 있고 이것을 대선에 활용하느냐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유의 그 정무적 기능을 사실 혼자의 결단으로 혼자서 결정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존중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체는 야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시민들이었습니다. 탄핵의 목소리를 먼저 꺼낸 주체도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들의 탄핵의 요구를 사실 뒤따라가서 받아 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해준다,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촛불 시민의 뜻과는 어긋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촛불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촛불 시민의 정신이 문재인 정부의 정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우려와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갖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함축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명박계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고문은요.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위한 의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갈라치기를 노린 걸까요? 이 사면을 하면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아마 두 분 다 하든지 아니면 두 분 다 안 했든지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사면함으로 인해서 내부 지지층들의 동요가 있고 당내에서도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년 9개월이라는 장기 옥고를 치렀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을 시켰지만 사실 정치적 수혜는 민주당과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숙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수감 기간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 예.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죄질이 국민들 정서와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네,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그 지지와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사면 여부에 대한 네, 지지 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절대 아니고 네. 두 분의 사안이 좀 다르다 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예.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조화롭고 지혜로운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복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주시지만은 네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뒤에는 많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양강 후보의 지지율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당연히 내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최근에 활동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30대 중후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중후반에 갇혀 있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한 역할 분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청와대에서는 국민 화합 통합 차원에서의 사면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포함이 됐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건 여전히 갈라치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까지 고려를 한 예. 불가피한 선택 내지는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좀 박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좀 남아 있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털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국면의 대선전을 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 대목입니다.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좀 한 말씀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ll or nothing, 둘 다 아니면 둘 다 하거나 네. 이렇게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서 30, 40대 지지가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요소를 가미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렸는데 30, 40대는 사실상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더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예.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탄핵의 주역 세력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쨌든지 간에 정치적 차원에서의 결자 해지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 내부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뭐 길게 붙일 건 없어요. 이명박 예. 대통령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죄명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죄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죄질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선은 그럼 청와대가 발표했던 국민 화합이라는 것과 맞느냐라는 예.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금년 1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면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기본이 되어야 네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과연 최근에 몇몇 여론조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여론이 훨씬 높았나? 네. 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 최근 그렇지 조사는 않은 사면 반대가 조금 더 높게 반대가 더 나타났죠. 높았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격적인 이런 사면이 과연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 뒤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던가, 또 같이 대상이 됐었던 한명숙 전 총리, 예. 이석기 전 의원 등등은 그럼 무언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그럼 없는 최근 나온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잠깐 보고 이야기할까요?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찬성 39, 또 반대 43.7, 사면 찬성 44, 사면 반대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가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이 과연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큰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 특별 사면이
이재명 후보 당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우선 뭐 바로 말씀드리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 예. 사면 반대를 현재 하는 그 비율이 한 48%까지 네, 나오는데 사실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이재명 후보 당선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층에 동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결단을 내린 것은 양극단에 서 있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면을 요구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쿨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빠진 건 아쉽지만 환영한다라는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면을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쉽고 어떤 정치적 꼼수가 있고라고 비판만 하면 우리가 일을 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청와대 근무하셔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환영을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국민의힘도 경우에는 환영을 했고.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만 쏙 빼서 했던 사면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 내에 동요와 분열을 노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도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일을 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윤석열 후보 당시에 특검 조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분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먹고를 치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건 예.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네. 현재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너무나 취임 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예, 예. 고쳐줘야 된다라는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면에서 뭐 정부에서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특검 조사를 통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수감시켰고 뭐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예. 네, 이제 사면 결정 이후 관심이 가장 쏠리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꺼낼까거든요. 뭐 과거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게 있을까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건에 대해서는 뭐 옥중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건강 잘 추스리면서 뭐 이후에 생활하는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현실 정치에 뭔가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던지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년 대선까지 정치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하시는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나 지금에 있는 정치 구도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한 말씀을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요동을 치거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을 했는데 정책 메시지를 낼 것으로 또 예상하더라고요. 홍준표 예. 대표가 뭐 깃털만큼 가볍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예. 저는 뭐 김재원 최고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는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복경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내지 않을 것으로 예. 볼 수 있으나 예, 시간이 예. 지날수록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습니다. 아, 지지층들과 그리고 그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수십 년의 구형을 때린 네. 이 당사자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 과연 화해 메시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냉랭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로 해서 정치권에서 안 보이는 모습을 취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윤석열 후보일 수밖에 없고 선대위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계속해서 이제 또 산 넘어 산이죠. 그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뭐 최근까지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 오늘 그 앞서 우리가 봤던 김건희 씨 기자회견 직후에 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대위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만 저게 저 방법밖에 없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선대위가 문제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초반 레이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저는 비단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늘 사과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사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역할 등등을 통해서 이제 뭐 바닥을 치고 예.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이렇게 모으는 이런 일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민주당 얘기 괜히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저는 뭐 오늘로써 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단초가 풀려가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기대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복대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야당의 선대위 갈등 이게 해소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남의 당 평가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이미 이제 두 번째 파동 아니겠습니까? 울산 회동을 통해서 극적으로 봉합이 되는 듯하다가 네. 사실 바로 십며칠 만에 이제 파탄이 난 건데 네. 궁극적으로는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노선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선대위에 대해서 사실 당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 하나 상의한 적이 없다라는 그 대표 패싱에 대해서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후보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예. 후보가 그런 당내 갈등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현재 고민은 사실 충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윤핵관,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을 없애지 않으면 최순실을 다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루돌프 모자 그 머리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나올 때 다시 씌워주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못 씌워줄 수도 있다. 이번에도 또 그렇다라는 우려가 사실 윤핵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달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뒤로 숨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 뒤에 숨고 그리고 윤핵관을 통해서 말을 대신 전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회와의 어떤 협상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또 정부 부처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의 목소리 또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받아들여서 가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책임자의 몫인데 지금 이런 리더십은 사실 나중에 우리나라 5년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 리더십의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 짧게 윤핵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핵관 없다고. 윤핵관의 실체가 저도 뭐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 없다는 입장이죠? 실체가 없어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실 대목이라 보여지고요. 저는 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기자회견이 향후 대선 정부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선대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